예, 보신 대로 오늘 출시되는 청년 도약 계좌 금리가 이 최고 연 6%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취지는 어떻게 되고 또 자격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도약 계좌라는 말에 청년층, 특히나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공약은 10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너무 길면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 목돈 프로젝트이면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은행별 제공하고 있는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금 한번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한 6%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좀 높이고 우대금리는 좀 낮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가 소득 수준별로 월 최대 24,000원의 지원금을 주더라. 또 세 번째가 이자에 대해서 지금 15.4% 이자 소득세를 냈는데 이걸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인 소득 요건 따지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조금 많다라고 봐서 여기는 정부 기여금은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누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 나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았는데 무직이다, 백수였다,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 한 번이라도 2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없고 예. 또 금융소득, 부자라는 거죠.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상 했다는 건 이자나 배당으로 매달 17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건 그 사람한테까지 정책 자금을 몰아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11개 은행 앱을 네.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선착순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첫 닷새만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준수하시고 매월 이제 2주씩 신청 가입이 가능하니까 여윳돈 있을 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은 가구 소득 중위 180%가 도대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네. 개념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정확하게 중간 지점을 중위소득, 거기에 180%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원수에 따라서 총 급여액은 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 개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님이 부자인 데까지 과연 정책금융 상품을 몰아줘야 돼? 네. 이 부분에 때문에 매년 이제 소득 기준을 국세청이 확인을 해서 정책 지원금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 됐다 그러면 가입 기간은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정책 지원 금액은 이제 소득 수준별로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살펴보면 예적금 금리가 3%대고요. 대출 금리가 평균 4% 수준인데 지금 금리는 6%로 정해졌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계속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 대출 금리도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이 한번 퇴짜를 맞았어요. 너무 기본 금리는 낮게 책정을 하고 우대 금리는 이 자산 목적이 이 대상인이 청년층한테 매달 30만 원 이상 카드 3년 동안 쓰면 우대금리 주겠다라고 해서 힐난을 받았거든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최고 한도를 5년간 불입하게 되면 투자 원금만 4,20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이 아까 은행의 이자 그리고 정부의 기여금 여기에다가 이자 비과세 소득까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한 300만 명 넘는 청년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올 예산 여기에 한 3,600억 원 이상을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은행의 기본금리가 지금 6%라고 하면 기본금리 4.5에다가 우대금리 1.5를 포함해서 총 6%대로 키 맞추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은행의
지금 예적금 금리를 따져보니까 2에서 3%대요. 그러니까 3배, 2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대학 계좌에 따른 이제 이 손실,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게 잡아도 3년 동안 2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 여기다가 기준금리를 더 내려가게 되면 은행의 부담은 더 늘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입자들의 불이익 금액이 많아지거나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은행 손실이 늘어나거든요. 예. 은행 손실이 늘어나면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을 해요. 은행채를 발행한다는 건 은행의 자금 조달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은행의 자본 조달 이자가 늘어나면 모든 대출자들의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청년층에 특화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압박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또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은행도 은행이지만 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잖아요. 물론 뭐 자기 일반적인 직장이 탄탄하신 분들은 뭐 매달 5년 동안 볼 수 예. 있겠지만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업이 이제 불안정한 분들은 중간에 돈을 못 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청년층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영끌 비투했는데 예. 자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윳돈이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전 정부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어요. 청년 희망 적금이에요. 예. 그건 만기가 불과 2년이었고 비슷하게 연이율 한 9% 선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정부는 한 38만 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280만 명 넘게 아이고.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지나고 봤더니 해지율이 15%가 된 거예요. 만기가 2년짜리인데. 근데 이 상품은 지금 만기가 불이 5년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도 해지할 경우에 모든 혜택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 기업, 정부가 주는 기여금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물론 특별 예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입자가 퇴직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여유 이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지만 어쨌든 해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뭐냐? 자, 그러면 적금 담보로 조금 이자를 낮춰서 적금 담보부 대출하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